본 방송은 11월 30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01번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방송의 호스트 이재익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송준영 PD님 그리고 진정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텐션 올려서 우리 세 명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야구 팬들이 가장 심심해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도 마무리 캠프를 마치고 이제 개인 훈련 혹은 이제 휴식에 들어갔고 우리 야구 팬분들도 잠시 야구 응원을 멈추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야 뭐 이제 저는 스포츠를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근데 사실 저는 본진이 이제 다른 야자수에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야구는 너드처럼 숫자를 보는 거지 본진은 농구랑 하키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오히려 더 즐겁게 보내고 있고요. 네. 야구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일처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팟캐스트 준비해야 되고 네. 뭐 가끔 글도 써야 되고 하니까 억지로 보는 느낌인데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오히려 약간 일이 줄어든 것 같은 아, 기분. 매치가 올해 잘해가지고 그래도 맞죠. 좀 네. 기분은 좋았는데 네. 그거 외에는 오히려 좀 마음이 홀가분한 느낌인데요. 네, 맞죠. 그래서 송준영 PD님은 매치 팬이시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재미있는 마음으로 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현님은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다른 스포츠를 다 챙겨보긴 하는데 네. 저는 야구 쪽이 본진이라 네. 좀 심심할 타임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더 큰 일한 점은 이제 저는 이제 카디널스 팬이니까 네네, 그쵸.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 기간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예. 슬슬 이제 암울한 기간이 시작이 될 거라서 관심만 많은. 관심만 많은 그런 기간이 시작될 거라 네. 조금 걱정이 앞서는데 네. 그래도 봐야죠. 네. 이렇게 욕하면서도 보는 게 야구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들 마찬가지로 모두 다 심심한 상황을 좀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여러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인 시상식일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주제 송준영 PD님께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오던 방송이죠. 이제 저희 야자수도 이제 연차가 꽤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연례 행사처럼 하는 방송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이제 MLB 시즌 어워드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수상자들 그리고 성적 한번 이제 다시 훑어보고 네. 어떤 시즌을 보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다 짚어보면서 네. 그 외에 이제 받지 못한 선수들 중에 음. 우리가 그래도 짚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까지 총체적으로 한번 이제 언급해보고 우리 시즌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는 메이저리그의 수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언급해주신 2019년부터 신설돼서 현재 6년 차가 된 올 MLB 팀 수상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에게는 뭐 꽤나 익숙한 이름의 상일 텐데 네.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로 올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각 포지션별 선수를 뽑아서 타자 9명, 투수 7명, 퍼스트, 세컨드 팀 도합 32명을 선정하는 수상입니다. 선정 방식은 전직 야구 선수, 야구 관계자, 기자단으로 구성된 전문가 투표 50%와 팬 투표 50%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이 상이 더욱 익숙한 이유는 이 상이 처음 신설된 2019년도에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세컨드에 그렇죠. 뽑혔고 세컨팀 뽑혔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2020년도에 아메리칸 리그로 옮긴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 연속 세컨드 팀에 뽑혔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엔 어떤 선수들이 뽑혔고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주시죠. 자, 그럼 일단 포수부터 네. 저희가 포지션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좀 청취자분들께서도 듣기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올 퍼스트, 올 세컨, 포수 누가 각각 수상을 했는지 한번 언급을 해볼 텐데 네. 퍼스트 팀에는 윌리엄 콘트레라스 네.
그리고 세컨 팀에는 살바도르 페레즈가 상을 네. 받았어요. 네. 둘 다 한 명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업앤커머, 이제 라이징 스타고 한 명은 이제 좀 죽어가지 않나 싶었던, 네, 예, 그렇죠. 좀 지는 별 같았는데 다시 부활을 해버린 살바도르 페레즈인데 일단 윌리엄 콘트레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년 시즌에도 제한된 타석 수였지만 굉장히 좋은 타격 스플릿 그리고 실제 타구 지표를 보더라도 리그 한 상위 15%에서 10% 정도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올해에는 그 프로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드히트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볼륨을 늘렸어요. 네. 그래서 시즌 성적을 보게 되면은 포수 치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WRC 플러스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WR 기준 그리고 뭐 오피스 플러스 기준 뭐 다양한 클래식 지표 기준으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윌리엄 콘트레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다른 콘트레라스 그쵸?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네. 이제 올해 그 300타석 이상 소화한 포스트를 쭉 나열을 해보면 그 콘트레라스 형제가 WRC 플러스가 1, 2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형 콘트레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팔이 골절이 돼서 이제 그렇죠. 그 경기 수를 많이 못 돼서 사실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받았는데 사실 버스트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봐도 다른 포수들에 비해서 올해 공격 성적은 좀 압도적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성적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그 살바도르 페레즈가 세컨 팀인 게 음. 조금 의외였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저도 약간 의아한 게 윌리엄 콘트레라스는 올 시즌 그 400타석 이상, 그러니까 네. 포수는 규정 타석 기준으로 세우면 너무 빡세니까 네. 대충 한 400에서 450타석 이상을 기준으로 포수들을 쭉 나열을 하면은 WRC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탑3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OPS 탑3 들어가고요. 홈런 같은 경우에는 좀 선수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탑5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탑3에 고루고루 다 분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가 좋습니다. 네, 그렇죠. 볼산비가 아주 인상적이고 실제로 체이스 레이트라든가 그 여러 가지 플레이트 디서플린 관련된 지표들이 리그 중상위권 이상으로 나와요. 네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포수의 공갈포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느낌의 선수고 네. 타자로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포수들 중에 타격 오버롤은 확실히 지금 단계에서 가장 높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살바도르 페레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의아했어요. 이 선수가 이게 따로 언급을 이제 몇 명 드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칼 랄리가 좀 더 나았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칼 생각하고 랄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상이 칼 랄리라는 선수가 워낙에 공갈포 이미지가 좀 강하고 삼진이 좀 과하게 많긴 하죠. 그쵸. 거의 삼진율이 30%에 육박하니까. 그래도 이 랄리라는 선수 역시 볼넷을 많이 얻어내는 선수고 거기다가 홈런 자체도 뭐 클래식하게 간다 치더라도 페레즈보다 많이 때렸고 그렇죠. 34개 때려가지고 포스들 중에 1위고 거기다가 뭐 이거는 철저하게 올 MLB 팀이니까 수비까지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종합적인 선수로서의 밸류를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랄리가 비교 우위가 그럼요. 있다고 그쵸. 봤거든요. 네네. 사실 절대 우위가 있어요. 네. 랄리는 리그 전체로 봐도 최상급의 수비형을 그쵸. 자랑하는 포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윌슨 콘트라스 퍼스트 팀은 이해가 가지만 세컨이 윌리엄 콘트라스가 이해는 가지만 세컨이 살바도르가 뽑힌 건 약간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선수를 하나 더 꼽자면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올해 성적이 아쉬운 선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러치맨이 러치맨. 아, 그렇죠. 그쵸. 기대치보다 좀 안 좋아요. 예, 올해 특히 컨택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볼산비라든가 하드hit이라든가 배럴 타구 생산율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단순히 세번트 들어가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지표들만 보는 게 아니더라도 세부 지표로 들어가더라도 하이볼에 대한 대처가 좀 안 된 걸로 나와요. 그리고 특히 패스트볼에 대한 대처도 작년에 비해 좀 안 좋아졌고 종합적으로 타자로서의 좀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스트 팀에 뽑혔던 윌리엄 콘트레라스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렇죠. 그런 투수였지만 이제 세컨드 팀에 뽑혔던 살바도르 페레즈 뭐 저도 기억하기로는 3년인가 만에 뽑혔던 걸 다시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 있는 그렇죠. 낭만 있는 뭐 모습을 보여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선수들이 좀 있긴 했다라는 그런 의견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1루수 부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루수 퍼스트 팀은
야, 이 선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그렇죠. 뽑혔고 네. 세컨드 팀에는 이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브라이스 하퍼가 뽑혔습니다. 아. 두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의 원투탑 부동까지는 아니어도 네. 아마 큰 이견이 없지 싶어요. 네, 그렇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야자수에서 음해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선수 공을 띄울 줄을 모른다. 음. 이 선수 장타가 안 나온다. 재능이 있으면 뭐하냐. 보여주질 못하는데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음해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선수의 클래식 지표가 실제 타구 프로필보다 덜 나왔어요. 그래요. 아, 타자로서 완성도라든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던 시즌입니다. 네네. 하드잇이라든가 배럴이라든가 뭐 타구 속도 음. 평균 최대 타구 속도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핫존 콜드존 같은 거 다 살펴보더라도 가리지 않고 모든 존으로 음. 오는 공을 다 자기 배럴로 잘 맞춰냈고 네. 거기다가 볼삼비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저는 올해 일루수 1위는 그냥 불개조 고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네. 팀이 박아서 문제지. 그쵸. 예, 팀이 불개주가 잘하니까 불개주 빼고 나머지 팀원들이 다 못해. 네. 그러니까 비셋도 죽고 그쵸. 스프링어 같고 네. 뭐 살아남은 선수가 불개주 하나입니다. 이 음. 팀에서는. 네. 길을 모아서 불개조를 살렸어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어느 순간 약간 수비의 팀이 됐어요. 그렇죠, 토론토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컨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람에 따라 약간씩은 그렇죠. 이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하퍼가 좀 나름대로 유의미한 차이로 음. 일루수들 중에 2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느낀 건데 네. 한 2, 3년 전부터 일루수 뎁스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외제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 일루수들이 원래 타격의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일루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수비는 좀 못해도 되니까 덩치 좀 있고 이제 좀 약간 그 좀 산적 같은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주로 못하고 그냥 빵빵 홈런 쳐대는 포지션을 알고 있었는데 네.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제가 올해 놀란 게 그 주전 그러니까 각 포지션마다 주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주전 일루수들의 평균 장타율, 평균 홈런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요. 탑 네. 포지션과 비교를 해도 네네. 3루랑 비교를 해도 우위가 없고요. 네. 심지어 유격수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제 리그 상위 유격수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오히려 일루수 쪽이 풀이 얕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이 리그가 운동 능력과 이 툴에 미친 리그가 되면서 좀 친다 싶은 애들은 애초에 운동 능력도 좋고 네. 유격수가 3루로 빠지는 거야. 아. 그냥 거기 가는 애들이 네. 몸도 좋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유연하기도 하고 하니까 타격도 잘하는 느낌이야. 네. 그리고 거기서 좀 도태된 애들이 일루로 가는 느낌. 일루를 가야만 하는 애들이 가는 어. 일루를 가야만 하는 너는 네. 타격 아니면 안 되겠다. 네. 하는 약간 총체적인 재능이 좀 레벨이 떨어지는 애들이 일루를 가는 네. 느낌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어. 우리가 알던 네, 그 그쵸. 2000년대, 2010년대 맞죠. 그 막 일루수 전성시대에 네네. 비하면은 좀 많이 떨어졌다. 약간 일루수의 그 어떻게 보면은 파워, 일루수의 뭔가 존재감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브라이스 하퍼의 존재감만큼은 그렇죠. 뚜렷했었던 한 시즌이었고, 그리고 약간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3루를 갈 수도 있다.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네, 예. 그런 무슨 또- 이상한 소리가 또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미 하지 않았나요 한동안? 아마- 몇 년 했죠. 그쵸. 안 돼, 안 돼. 네.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또 그런 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야 굉장히 토론토라는 팀 자체가 이제 뭔가 수비의 팀으로 약간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퍼스트 팀에 뽑혔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루수 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루수 부문은 어떤 선수가 수상을 했나요? 퍼스트, 세컨 팀 발표해 주시죠, 정현님. 네. 이루수 퍼스트 팀은 애리조나의 캐틀 마르테. 야, 압도적이었죠. 그쵸. 네. 올해는 뭐 캐틀 마르테는 진짜 이견이 없을 것 네. 같아요. 이루수가 WRC 플러스가 150이 넘어가고 이 선수는 이따가 네. 말씀드리겠지만 MVP 그러니까요. 투표까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럼요. 네, 올해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었고 네. 세컨 팀에는 익숙한 이름 호세 알투베. 그렇죠. 다시 네. 돌아왔다. 네. 아니, 호세 알투베는 언제까지 이런 상 계속 먹으려고 음. 좀 무서워요. 이쯤 되면은 네. 사람이 쓰러질 듯 계속 요 정도 성적 꾸준히 내주고 있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볼 작은 때마다. 거인, 작은 거인. 네. 그렇죠. 이제 그 두 선수는 이제 올 시즌 두 선수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케텔 마르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시즌 결산 리뷰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메이저리그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언급을 드렸죠. 시즌 내내 꾸준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였고 세번트 페이지가 피칠갑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새빨개요. 이거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거의 기복 없이 1년 내내 항상 피칠갑을 한 채로 1년을 보냈어요. 명실상부 올 시즌 최고의 타자 중에 하나였고요. 네. 종합적인 완성도라든가 뭐 폭발력이라든가 저점 고점 뭐 일관성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올해 상위 리그 전체 5등 안에 들 정도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고 이 선수가 네네. 사실 2019년이었나요? 그때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네. 그때 장타포탄 한번 터지고 그 후에 부상이니 부진이니 좀 애매하면서 몇 년 그렇죠. 동안 좀 그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눈에 띄는 지점이 확실하게 다시 이제 제자리가 잡힌 이 볼산비 그 디서플린을 기준으로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장타를 미친 듯이 뽑아냈습니다. 네. 홈런이 36개예요. 맞아요. 이루수가. 이루수인데. 이루스인데. 그리고 뭐 이 선수 뭐 발도 뭐 엄청나게 느린 건 아니고 5툴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민망하지만 그렇죠. 종합적으로 밸류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제 인상 속에서는 이 선수가 나이가 아주 많다는 인상이 약간 있었어요. 왜냐면은 2019년인가 그때 브레이크아웃을 할 때도 네. 늦게 터졌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친구 나이가 좀 있는 선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터진 시즌에 25살이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제 30살이에요. 네, 올해 30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한창 프라임을 진입했다까지는 아니어도 네. 애리조나가 향후 2, 3년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성을 뽑아줄 만한 코어를 확실히 잡아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퍼스트 팀은 이렇게 마르테 말고는 이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세컨 팀부터가 약간 이제 사람마다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투베가 잘하긴 했어요. 네.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포스 얘기할 때도 올 MLB 팀은 종합 밸류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니코 호너도 리코 호너. 고려는 해봄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 선수가 뭐 주루라든가 수비라든가 종합적인 특히 이 선수가 컨택 측면에서는 꽤나 아주 유용한 선수고 출루도 뭐 나름대로 잘하는 선수고 그러니까 종합 밸류로 봤을 때는 네네. 제 생각에는 세컨팀 노려볼 만했다. 그러니까 알투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압도적인 세컨팀 자원까지는 아니었고 네네. 케텔 마르테와 이 세컨팀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알투베와 그 다음 후보 그룹 간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세미엔이라든가 네. 뭐 니코 호너라든가 그렇죠. 이제 우리 세인트루이스의 이제 도노반요? 도노반 친구도 잘했어요 올해. 잘했죠. 잘했어요. 뭐 유틸리티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네. 했지만 잘했고 그리고 약간 이제 다코스스러운 홍대병스러운 픽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는 세컨팀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기대를 해봄직하다고 느껴지는 선수가 이제 워싱턴의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 올해 드디어 꽤나 네.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주면서 OPS도 뭐 .760 가까이 쳐주고 이 선수가 사실 데뷔를 워낙에 일찍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거의 한 5년차 접어드는 선수인데 여전히 나이가 24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 선수라서 내년부터는 꽤나 재밌는 2루 올 MLB팀 경쟁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케텔 마르테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견이 없는 퍼스트 팀인데 세컨드 어쨌든 2등과 3등은 진짜 49대 51 정도로 호세 알투베가 이겼던 그런 그쵸.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다음은 우리 유격수 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격수는 어떤 선수가 뽑혔나요? 유격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쵸. 퍼스트는 네, 여기도 말할 거 없죠. 네. 여긴 사실 퍼스트, 세컨드 다 고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좀 큰 네. 차이로. 네. 퍼스트는 캔자스의 바비 주니어. 네, 그리고 세컨드는 뉴욕 매츠의 프란시스코 린도어. 그렇죠. 린도어. 이 두 선수가 사실 올해 모든 지표 면에서 봤을 때 좀 큰 차이로 1등, 2등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람에 따라서는 건어 핸더슨을 음. 이제 세컨팀으로 넣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기복도 좀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최종 시즌 지표로 봤을 때는 린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수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합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린도어가 반티어는 위였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물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어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네. 핸더슨 올해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기 그쵸.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그 핸더슨과 린도의 차이보단 커요. 네. 당연하죠. 바비주는 올해 이제 메이저리그의 김도영. 맞아요.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네. 이게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괴물이 있어가지고 평년이었으면은 MVP거든요. 맞아요. 만장일치 MVP죠. 네. 근데 올해는 만장일치 MVP는 그냥 만장일치 2등도 그렇죠. 다행히 그건 해냈는데 그건 했는데
참, 그러니까 바비 주니어가 올해 얼마나 대단한 시즌을 보냈냐면 이 선수가 나이가 음. 이제 24입니다. 그렇죠. 이제 24살이에요. 아까 제가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 24살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인 선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시작했는데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뭐 도루 31개 그리고 홈런 32개 33점 달성했고요. 네. 그다음에 WRC 플러스 168 그러니까 OPS 기준으로 보더라도 좀 980 정도 찍혔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 네. 반열에 이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타격 측면에서는 뭐 압도적인 1등이었죠. 네. 그러니까 볼선비가 사실 생각보다 엘리트 타자치고는 좋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볼넷도 덜 얻고 삼진도 덜 당하는 유형의 굉장히 적극적인 히팅을 가져가는 타자인데 네네. 이 선수 그 히트존을 보고 있으면은 볼도 쳐요. 네. 배드볼 히터라는 인상은 없는데 네네.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엣지, 좋은 스트라이크 존의 엣지에 들어가는 공들에 대한 하드 컨택 그리고 배럴 레이트가 일반적인 리그 타자들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존을 남들보다 좀 더 넓게 쓴다는 인상을 받아요. 네네. 근데 그 존에 일단 그 남들보다 넓은 그 존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코스 상관없이 네. 그리고 구종 상관없이 아주 강력한 컨택을 가져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보는 게 보통 이런 그 다양한 코스로 오는 공들을 다 골고루 때려나는 타자들을 보면은 특히 엣지에 가는 공들 좀 약간 높게 오거나 몸 쪽으로 오는 공들에 대해서는 하드히트 잘 안 나오거든요. 약간 스프레이 느낌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볼을 띄워가지고 블루프 힛 흔히 얘기한 텍사스 힛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코스에 따른 조정을 가져가는데 이 선수는 코스 가리지 않고 배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배트 컨트롤이 네. 굉장히 유연하고 자유롭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라에즈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배트 컨트롤의 장인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오는 그렇죠. 것만 비껴가지고 맞추고 뭐 온갖 기묘한 쇼를 보여주는데 바위주는 그런 기묘한 쇼를 보여주면서 그런 공들을 세게 때립니다. 그렇죠. 아라이즈는 갖다 맞추는 데서 네. 끝나지만 갖다 바위주는- 맞추는데 세게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런 잔뜩 네. 나오고 네. 장타도 잔뜩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핸더슨이 참 아까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핸더슨이 올해 3루로 나왔다면 저는 받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필 유격수로 나와서 이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저는 다른 포지션 대비 저는 수비의 중요도를 좀 높게 치는 편이라 네네. 조금 밀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위주도 그렇고 린도어야 뭐 원래 수비 잘하는 걸로 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핸더슨도 조금 억울했다. 하지만 바위주보단 덜 억울했다. 이제 유격수는 전쟁터예요. 네, 맞아요. 진짜 잘하는 유격수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최고의 재능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네. 서로 죽여라 하는 수준이라서 제 생각에는 올해 그 유격수 포지션에 나온 선수들 중에 5-6명 정도는 3루나 1루로 빠졌으면은 퍼스트 팀입니다. 그럼요. 네. 그냥 무조건 올해 MLB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린도어, 바비주, 핸더슨, 하다못해 엘리델라 크루즈, 네. 아다메스, 코리 시거 뭐 하다못해 좀 더 내려가서 카를로스 코레아 뭐 그렇죠. 올해 타석수는 적었지만 네. 나왔을 때 적지만. 퍼포먼스 보면은 여기다 트레이 터너 뭐 그냥 다 어지간한 네. 지금 탑 10에 있는 유격수들은 다른 그 핫코너라든가 이쪽으로 빠졌으면은 올 MLB 팀 고려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대유격수 전성 시대다. 네. 야, 그래서 지금 유격수 이름들만 딱 들어봐도 와, 굉장한 유격수들이 굉장히 많구나. 작년에 코리시거가 이 부분 수상을 했었잖아요. 그쵸. 퍼스트팀에 수상이 됐었는데 작년에 수상했던 사람이 밭도 못 받았어요. 코리시거 시미언이었거든요, 작년에. 야, 근데 올 시즌은 이제 바비트 주니어와 케텔 마르테 그리고 이제 호세 알투베와 프란시스코 린도어 정말 이 센터 라인에 약간 새로운 이름들이 들어오면서 더 재밌는 한 시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바비트 주니어와 프란시스코 린도어 그리고 정말 아쉽게 수상을 놓쳤던 것 같은 우리 거너 앤더슨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은 3루수 부문은 야 진짜 호세 라미레스 그리고 매니 마차도 두 선수가 각각 퍼스트와 세컨드 팀에 뽑혔습니다. 두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호세 라미레스는 매년 성적이 똑같아요. 맞아요, 매년. 근데 매년 성적이 똑같은데 이 성적이 올 퍼스트 팀 내지는 MVP 컨텐더급으로 매년 쳐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도대체 클리블랜드는 뭔 짓을 해서 그런 계약을 따내는지 대단하죠. 항상 의문인데 사실 라미레즈가 1위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 같거든요. 없죠. 다만 그쵸. 이제 2위 관해서는 많은 얘기가 오갈 것 같아요. 많죠, 네. 여기가. 네. 여기도 아까처럼 이제 1위는
확정인데 이제 네. 2위, 3위, 4위, 5위 이렇게 쭉 봤을 때 네. 격차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올해 마차도는 좀 별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네. 왜냐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성적만 보면 잘했어요. 네. WRC 플러스 120 넘고 그래도 홈런도 30개 가까이 쳐줬고 네네. 좀 시즌 초반에 결장도 있었지만 하지만 마차도니까 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는 데버스가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데버스가 모든 면에서 마차도보다 우위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출전 경기수 빼고. 경기수 빼고. 경기수는 조금 못 나왔어요. 네네. 경기수 좀 못 나왔는데 사실 원래 데버스랑 마차도를 비교를 할 때 둘이 같은 공격력을 가지면 데버스 쪽이 수비가 안 좋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마차도 쪽 손을 원래는 저도 들어줬었는데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만도 않아서 맞아요. 올해는 네. 마차도가 부상 때문인지 운동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데버스는 이제는 사람다운 그쵸. 삼루수는 됐어요. 그 매년 연차를 거듭해 오면서 수비를 사람처럼 하게 돼서 자, 좀 올해 데버스 못 받은 게 좀 네. 많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데버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수비 평가를 할 때 사람마다 좀 취향에 따라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것만큼 나쁜 삼루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네. 좋은 건 아니죠. 세울 수는 있어요. 거기에. 사람 세워도, 예. 이제 삼루수 느낌은 낼 수 있는. 삼루수 그러니까 이게 좌우 레인지가 조금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그 전후 움직임이라든가 기본적인 어깨라든가 뭐 여러 종합적인 그 신체 능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네. 타자로서는 사실 좀 차이가 나죠 이제. 네. 네, 저는 이제 마차도랑 데버스 사이에 이 타자로서의 기대치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이제 언급을 해볼 만한 선수들이 있다면 저는 올해 매체 푸먼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쵸. 사실 WR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세부 지표 흔히 얘기한 너드 지표 기준으로 가면은 셰프먼이 2등입니다. 네. 대부분. 원체 수비를 잘하는 선수. 네, 수비가 뭐 네. 너무 뛰어난 그렇죠. 선수라서 얘가 2등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야자수에서 이름만 나오면은 이제 한물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선수긴 하지만 브래그먼도 그렇죠. 올해 그렇죠. 솔리드한 활약 보여줬고 네네. 그 외에 이제 좀 더 찾아보자면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봄직한 선수들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마크 비엔토스, 잘했죠. 비엔토스 그리고 제드치 점 주니어 이제 네. 3루로 정착을 할 것 아. 같고 네. 뭐 이런 선수들도 이제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 연건들이기 때문에 3루 쪽의 그 올 MLB 팀 구도가 향후 몇 년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격수 다음으로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올해 잊혀진 삼루수가 있어요. 누구죠? 어스틴 라일리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올해 좀 부상이다 뭐가다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실은 안 올해는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언제든 올퍼스트 갈 수 있는 삼루수거든요. 그쵸. 올퍼스트뿐만 아니라 네. 언제든 MVP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타자인데 올해 좀 못 그쵸.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졌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애틀란타 야수들이랑 네. 투수들이 올해 네. 좀 많은 고초를 겪어서 그쵸.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3루수 전체 풀 놓고 봤을 때 타자들 중에 타격 실링 네. 타격 실링을 줄 세우러 가면 저는 그냥 데버스, 라일리, 호세라미어즈 이렇게 3명 뽑거든요. 네. 그 밑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데버스는 올해 잘했고 호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라일리가 좀 떨어진 게 안타깝긴 합니다. 네. 야, 그래서 3루수도 굉장히 좀 치열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메이저리그 내에서도 말이 좀 많았었던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팬투표에 관련된 그런 이 그 유의미함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3루수는 호세 라미레즈 그리고 매니 마차도가 수상을 했지만 이제 그 외에도 정말 이렇게 수많은 저희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수상은 실패했지만 정말 좋은 3루수들을 많이 발견했었던 20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외야수를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퍼스트 팀과 세컨드 팀 외야수 세 분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퍼스트 팀은 좀 고정이죠. 그렇죠. 두 자리는 반드시 고정입니다. 예, 두 자리 자리는 고정이고 고정. 세 번째 자리부터가 조금 애매한데 그렇죠. 네. 일단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네. 에런 저지 선생님하고 네. 이제 후안 소토 선생님은 고정이고요. 네. 뭐 여기는 MVP 투표 1, 2위니까 네. 차례대로 뭐 1, 3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가 무키 배치가 올 MLB 퍼스트 팀 외야 자리를 받아갔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올 세컨드 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잭슨 메릴, 야, 이제 대단합니다. 제런 듀란, 네. 테오스카 에르난데즈. 네. 약간 의외예요, 저는 네. 외야수 쪽 그 네, 네. 정말 선정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의외인 포인트들 먼저 퍼스트 팀에서는 뭐 두 선수는 고정이고 무키 배츠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의외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타석수 소화도 많이 안 됐고요. 그쵸. 순수 타격 스탯만 놓고 보더라도 그 부족한 타석수를 메울 만큼 압도적이었느냐 하면 아니었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좀 다운이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좀 부상도 있었던 것 같고 종합적으로 멀쩡한 상태에서 뛴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알던 무키 배츠의 그 공수주 아주 토탈 패키지스러운 퍼포먼스가 안 나왔던 시즌인데 네. 퍼스트 팀 수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름값을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애초에 올해 외야수로 나온 이닝보다 내야수로 뛴 이닝이 더 맞아요.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외야수로 받기도 좀 애매한 네, 시즌이었고 그쵸. 사실 좀 아쉽죠. 이게 팬투표 50%를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그쵸. 다저스가 올해 잘했으니까 네. 그런 감도 있는데 조금 그래서 무키 배치에 의해서 아쉽게 퍼스트에 못 들었다 하면 저는 1순위는 무조건 듀란이. 듀란이 그쵸, 받았어요. 무조건 듀란이. 네, 저도 듀란은 그러니까 저는 소토 저지 듀란은 고정이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네. 차이가 좀 커요. 네네. 그 2위 그룹하고. 그러니까 소토 저지는 신계니까 네. 네. 냅두고 그러니까 듀란이 인간계 1위였거든요. 네네. 약간 그 호날두 메시 호날두 다음에 네이마르 오는 느낌인데 그쵸, 올해 그쵸. 네이마르는 듀란이었어요. 네. 예, 메호 대전에서 이제 약간 딸려 나온 이제 듀란이 그 딱 3등 포지션이었는데 네. 세컨 팀으로 빠져버린 게 좀 약간 의아하고 배치는 사실 세컨 팀도 애매했다고 봐요. 저도 저도요. 그렇게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세컨 팀을 제 기준에서 다시 매기란다면 저는 일단 한 자리는 무조건 저기 메리를 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밸류가 너무 좋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메리를 주고 그 나머지 두 자리가 고민인데, 네. 이게 좀 다저스 팬분들이 들으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프로파가 더 잘했다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올해 커리어가 네. 말도 안 돼요. 네, 프로파 성적이. 프로파가 더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채워야 된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고민이 되거든요. 라일리 그린하고 네. 그래 여기서 무키 배치 줄 수도 있겠다. 네. 아니면은 전 세이야 스즈키. 네, 차라리. 잘했죠. 네. 예, 이 아니면 정도인데. 차라리 타티스 주니어. 그래요, 페타준. 경기 수가 좀 적긴 그쵸. 했지만. 경기수 좋은 건 똑같잖아, 어차피. 그쵸.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의아한 수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무키 배치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테오스카가 세컨 팀은 좀 모르겠네요. 산탄데르가 상징성으로 받았으면 몰랐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44홈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외야수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정말 이게 사실 괴물 같은 선수가 많아서 못 받았다라기보다는 정말 약간 좀 인기가 없어 못 받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랬던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저는 앤서니 산탄데르. 네, 산탄데르. 네, 맞아요. 네, 제일 아쉬웠고, 저도 올 시즌에 볼티모어 그 야구를 보면서 제일 큰 재미를 줬던 게 산탄데르의 맞습니다. 존재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퍼스트, 세컨드에 어디에도 못 뽑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아한 투표였던 것 같습니다. 외야수 그렇죠. 부문이. 네. 그 외에도 뭐 언급해볼 만한 선수들, 재밌는 선수들 이제 몇 명 있는데 올해 풀 시즌을 뛰었다면 무조건 퍼스트, 세컨 들어갔을 선수가 두 명 있습니다. 2명. 카일 터커랑 바이런 벅스턴. 그렇죠.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근데 카일 터커는 반 시즌밖에 못 뛰었고 네. 바이런 벅스턴은 본인 기준 풀 시즌 뛰었습니다. 네. 그렇죠. 100경기 나왔어요. 네. 벅스턴 기준으로는 풀 시즌이에요. 많이 나왔죠. 그 글래스노우 기준 규정 이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기준 규정 다 채웠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외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지명타자 부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명타자는 퍼스트 팀에는 당연하게도 오타니 슈아이가 뽑혔고요. 그리고 세컨드 팀에는 요르단 알바레즈 선수가 뽑혔습니다. 뭐 이 두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겨낼 여지 없죠. 오타니는 넘어가죠. 네, 오타니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오타니는 뭐 그냥 다 해 드시라고 하고 그쵸? 네. 이제 세컨 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룰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바레즈 맞다고 봐요. 네. 굳이 경쟁자가 있었다면 브렌트 루커 정도. 저도 네. 그렇죠. 오클랜드라서 못 받았다. 네. 진짜 아쉬웠어요. 정확히 그 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루커가 올해 저는 사실 2023년 시즌이 플루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네. 올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좀 행운이 따랐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 올해는 성적에 맞춰서 지표가 올라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인정해야지. 2년 그쵸? 연속으로 보여줬는데 그래서 루커 이번 시즌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슬러거 중 하나였고요. 네. 이 선수 배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으면 엄청 멀리 가더라고요. 네. 이 선수 무서운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로파워가 이 정도인 줄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최대 타구 속도라든가 네. 평균 타구 속도, 홈런 나온 타구 속도들이, 그러니까 홈런 타구의 타구 속도들이 리그 최상위. 일단 걸리면은 그냥 105마일, 110마일이야 그냥 네. 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갖고 굉장히 인상적인 시즌 보여줬고 네. 그 외에도 한 명 정도 더 꼽아보자면 마르셀 오즈나. 네. 잘해줬죠. 오즈나 올해 잘했죠. 네. 다 죽어버린 애틀란타 타선을 이제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네. 어떻게든 캐리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바레즈는 저희가 이제 정작 상을 받은 알바레즈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뭐 야자수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리그에서 가장 컴플리트한 타자를 5명 꼽으라면 전 항상 알바레즈를 말석이라도 무조건 넣는다고. 굉장히 완성도 높고 본인의 그 타격 타자로서의 생산성을 진짜 몇 년째 네. 그 일관되게 그리고 그리고 기복 없이, 그러니까 진짜 모든 좋은 수식어 다 동원해도 돼요. 네. 그냥 최고의 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선수 언급을 안 하는 게 전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매년 리그 최고 배터 타자 10명 꼽으라 그러면은 데뷔 시즌 이후로 언제나 알바레즈는 그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볼삼비라든가 뭐 컨택이라든가 네. 파워라든가,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인상이 슬러거 워낙에 덩치가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산적 같은 느낌이 있고 네. 지명타자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슬러거라는 인상이 있는데 이 선수 교타자입니다. 그럼요. 저는 메이저리그 기준 이데오에 가장 가까운 인상을 어. 가진 선수가 있다면 이 알바레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스태캐스트 보면은 딱 처음 화면 들어가면은 진짜 빨간색밖에 없어요. 파란색인 부분은 이제 베이스 러닝이나 수비 그거 말고 그 타격 부분만 보면은 그냥 새빨갑니다. 그 베이스런이랑 수비는 파란색이 아니에요. 안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 심해 그 진 파란색. 그렇죠. 빗금이 쳐져 있어요. 표본을 찾을 수 없다. 빗금이 쳐져 있는데 이게 알바레즈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타자야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루커는 전형적인 빅뱃, 폭발력.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거포. 네. 왜냐면은 딱 스태캐스트 딱 들어가면 맨 밑에 있는 부분들이 싹 다 파란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진, 체이스 헛스윙, 레이트. 볼넷, 그쵸? 체이스. 그러니까 헛스윙 많고 뭐 배트도 많이 나오고 삼진도 많은데 그만큼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정말 전형적인 빅뱃이라면 걸리면 간다. 알바레즈는 사실 정교해요. 그쵸? 올해 기준으로는 루커랑 이제 대등하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그냥 선수 자체로만 보면 저도 알바레즈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로 계속 이미지와 다르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통산 OPS가 올해 6년 차인데 네. 0.97호입니다. 그리고 통산 타율이 2할 9푼 8리예요. 네. 교타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교타자의 프로필에다가 똥파워를 얹어놓은 모양새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타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성기 접어들거든요. 네. 네. 다음에 28살 시즌인데 이제 시작이라기엔 좀 그렇지. 이제 전성기 접어드는 피크 구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도 앞으로 3, 4년 안에 진짜 올해 소토나 뭐 저지처럼 몬스터 시즌 한번 보여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그래서 뭐 퍼스트 팀은 뭐 넘어가고 오타니 쇼에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요르단 알바레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이고 계속해서 그 지명 타자로 사실 뭐 그러다 보니 네. 기대하지 말죠, 수비나 네. 좀 이런 거. 사실 수비는 뭐 잘 모르겠고 안 나오는 게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좌익수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르단 알바레즈의 계속된 성장세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선발 투수 부문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퍼스트 팀은 뭐 우리 싸이영 이따가 네. 말씀드리겠지만 싸이영 2인방이 뽑혔고요. 네. 타릭스 쿠발과 크리스 세일에다가 네. 올해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역대 최고의 신인 중 하나 말도 안 되는 신인. 폴 스킨스. 네. 네. 이렇게 3명이 올 MLB 퍼스트 팀에 뽑혔고 네. 일단 여러 가지 임팩트라든가 실제 퍼포먼스 같은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3명이 정배였던 것 같아요. 예, 세일스, 쿠발, 스킨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 텐데 세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몇 년을 부상과 여러 부진 같은 거에 신음을 하다가 35살이 된 올 시즌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퍼포먼스는 제가 세일 데뷔 이래 본 슬라이더 중에 올해 세일 슬라이더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한참 전성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지표 같은 것들은 거의 표를 뚫고 나가는 수준에다가 네. 그러니까 클래식한 지표들도 다 본인 커리어 하이 수준을 갱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압도적인 1황 투수는 네. 단연코 세일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스쿠발이 이제 압도적인 2황이었죠. 네, 두 그렇죠.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 지표 같은 걸 뜯어보더라도 세일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견줄자가 없는 좀 압도적인 2등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전 개인적으로 레퍼토리의 완성도 자체는 스쿠발 쪽이 좀 더 제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은 조금 압도적인 피치 하나에 의존해서 끌고 가는 모양새라면 네. 스쿠발은 굉장히 밸류가 좋은 고밸류의 4피치 믹스를 가지고 네. 정확히는 3피치 믹스를 가지고 진짜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간 그 투수거든요. 네. 물론 포스트 시즌에 좀 안 그렇죠. 좋게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네네. 그거는 뭐 단기 샘플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내년이 기대가 되는 투수고 네. 이제 세 번째 자리가 이제 폴 스킨스. 사실 이닝 수가 사람에 따라서는 얘를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얘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130이닝을 간신히 넘긴 애를 어떻게 올 MLB 퍼스트 팀을 주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똑같이 무키 배치는 그러면 왜?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3경기 등판에서 133이닝을 던졌고 이제 11승 3패 거기다가 9이닝당 삼진이 11.5개 거기다가 그 와중에 9이닝당 볼넷도 2.17개에 불과 굉장히 안정적인 커맨드를 보여줬고 헛스윙률 같은 부분은 리그 1위를 차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특정 구종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피치밸류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네. 종합적으로 이제 겨우 20대 초반 약관의 나이를 갓 지난 선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그 압도적인 도미넌트함과 그 일관된 퍼포먼스 측면에서 네. 일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퍼스트 팀에 두 명이 사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아까 언급을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언급을 드리자면 잭 힐러 휠러와 있죠. 예. 네, 코빈 그리고 번스. 코빈 번스. 그렇죠. 네, 그래서 필리스의 잭 휠러와 오리올스의 코빈 번스. 이 두 선수는 또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5명을 언급했는데 제가 3명을 언급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5명 딱 놓고 보면 동의해요. 인정이죠. 그쵸. 네. 네. 다 잘했어요. 네. 딱 올해 MLB에서 누가 제일 잘했어 하면 진짜 이렇게 5명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물론 펄스캔스는 이제 선발 투수면 이닝이지라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애초에 몇 경기를 안 나왔는데 그걸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맞아요. 조금 맞아요. 무리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여기 왔다는 건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답답해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네. 그 펄스캔스가 나온다 그러고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저걸 무슨 수로 때려야 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요. 네. 힐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낭만형 스타일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닝 히터가 다 죽어버린 지금의 그렇죠. 메이저리그 풍토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리그 이닝 1위를 다투는 네. 굉장히 좋은 그런 200이닝을 먹어주는 네. 꾸준히 그렇죠. 그런 활약을 네. 보여주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힐러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매체 팬이잖아요. 낫네. 이게 이 선수 그래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네네. 근데 잘하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에이스가 될 수 있느냐? 아 맞아 될 수 있어라고 했겠지만 네. 그 뭐 200이닝을 먹느냐? 지금 이 선수 최근 4년간 이닝이 213이닝, 153이닝 이때는 좀 안 좋았고 네. 192이닝, 200이닝이거든요. 워크호스예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매치에 있을 때 마지막 2시즌 잘 던져주긴 했는데 네네. 그때도 약간 잠부상 계속 달고 던진다 어쩐다 말이 많았던 선수고 실제로 필라델피아 넘어가서도 딱 필라 팬들은 얘 이거 맞아 이 돈 주고 데려오는 거 맞아 이런 맞아요.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 돈 주고 데려오는 게 맞기는 그렇게 주고 오지 않았으면 필라가 망했을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로. 진짜 너무 배 아픕니다. 다 키워놨는데 뺏긴 느낌이라. 참, 뭐, 그래도 가서 잘하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네. 그래서 퍼스트 팀에 뽑혔었던 5명, 정말 이견 없었던 5명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세컨드 팀에 뽑힌 5명, 세스루고, 딜런 시즈, 그리고, 이마나가 쇼타. 그러니까. 네. 이게. 그리고 프레임버 발데즈, 그리고 마이클 킹까지, 이렇게 선발투수 5명에 대한 얘기를 난 좀 3명인 줄 알았어, 부탁드립니다. 계속. 네. 그래갖고 내가 자꾸 헛소리 했네요. 5인 네. 로테이션이니까 네. 5명 보는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예, 네. 사죄드립니다. 예. 네. 한번 이 5명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세컨 팀은 잘못- 5명 다 애매해요. 5명 다 네.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해도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여기서 5명 딱 보고 다 아닌 것 같은데라고 성적을 보면 또 그럴만해요. 맞는 맞아요. 것 같은데라고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못 들어간 선수들 중에 너무 아쉬운 선수가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해주셨던 로건 앱이나 로건앱 그쵸. 또 이제 로건 길버트나 네. 조지 커비도 있고요. 그렇죠. 올해는 베리오스도 그래도 괜찮게 그럭저럭 괜찮았고 네. 여기에다가 또 뭐 소니 그레이도 잘했고요. 네. 물론 콜 레이건스도 잘해줬고 콜 레이건스 잘했고 헌터 그린 잘했고 네. 하다못해 레이날도 로페즈도 이닝 제한을 다시 맞아요. 푼다 치면 네. 굉장히 잘해줬고 네네. 이게 올해 투수들이 확실한 에이스 레벨 투수들이 리그 에이스급 투수들이 좀 부진했던 것과 별개로 그 약간 프런트 라이너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3점대 초반 뭐 조금 넓게 보면 3점대 중반을 찍은 그 투수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누굴 넣어도 개인 취향이라고 커버를 칠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에 이 세컨 팀에 뽑힌 투수들 중에 확실하게 이제 치고 나가는 한 명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딜런 시즈라고 딜런 생각을 시즈. 합니다. 네. 시즈는 확실히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네. 퍼스트 팀도 노려볼만 했어요. 조금 그쵸. 아다리가 맞았으면. 그러니까 네네. 사실 지난 시즌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2년에 잘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시즌 드디어 터지는 거냐 했는데 또 지난 시즌에 이제 2023년 시즌에 좀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아버렸거든요. 그래갖고 2022년이 뽀록이었나?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일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본인의 그 세컨더리에 대한 커맨드를 되찾았다는 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9이닝당 볼넷 개수가 4.02개였는데 올해는 3.09개. 이거 커리어 하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장 낮아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들 히트맵 같은 걸 보게 되면은 2023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달라요. 탄착군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슬라이더 던지는 궤적을 좀 만진 느낌도 있고 레퍼토리상 2023년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보니까 그 시퀀싱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는 이제 과정에서 본인도 약간 리듬을 찾은 느낌. 네. 그래서 올해는 확실하게 제 생각에는 그 퍼스트 팀도 노려볼 만한 리그 탑5 투수의 면모를 보여줬다.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나머지 투수들은 저라면은 시즈, 이마나가, 발데스, 킹, 루고는 약간 좀 낭만 전형으로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네네.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그렇죠. 한다는 게 참 멋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인정을 하고 이마나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만하가. 후반기에 조금 그쵸. 여름 이후로 조금 맞아요. 애매했죠. 네. 애매한 것도 애매하고 전반기 퍼포먼스도 저는 운이 좀 많이 따랐다고 보는 편이라 이게 내년에 이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고 실제로 올해 보여준 퍼포먼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컨 팀에 들어갈 정도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리고 발데스도 조금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솔리드한 투수인 건 알겠는데 네. 이 올 MLB 팀이라는 건 올해 탑10 투수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탑10? 저는 탑 20에도 턱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투수인 건 맞는데 네네. 20등도 좀 약간 언저리 턱걸이한 느낌이 강해서 네. 여긴 좀 묘한 것 같고요. 네. 마이클 킹은 네 동의합니다. 마이클 킹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마이클 킹이 올해 운이 좀 오히려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 시즌 중반 넘어갔을 때 그 퍼포먼스 한동안 그 폼이 좋았을 때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은 언터처블이었어요. 진짜로. 네네. 진짜 언터처블이었고 스터프 지표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해당 구간 잘라서 보면은 거의 스쿠발 세일급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후로 조금 안 좋았던 네네. 구간이 있어서 이제 그쵸. 정상화가 됐지만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샌디에고의 올해 가장 수훈갑 중에 하나 이렇게 그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만약에 발데스랑 저기 누구야 그 이마나가 자리를 대체할 만한 두 명을 뽑는다면 제가 로건 앱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전 로건 앱은 한 15등 올 MLB 서드팀인 것 같고 네네. 컵이 뽑을 것 같아요. 컵이. 컵이랑 네. 차라리 헌터 그린 헌터 그린. 잘했거든요. 올해 잘했어요. 네. 이 정도만 해줘도 감사하다 할 성적을 이 정도 내줬어요. 만이라니. 네. 이거는 신시내티가 기대했던 실링을 올해 그러니까요. 찍어쳤다고 보거든요. 네. 헌터 그린이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그렇죠. 페스티벌이 미쳐버려가지고 네. 페스티벌 밸류가 이제 천장 뚫고 나가던데요. 네. 그 이제 본인의 그 유망주 시절부터 사람들이 갔던 그 기대를 진짜 고스란히 다 이제 발현을 했는데 그렇죠. 네.
뭐 나이 어린 선수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더 잘할 거라 믿고 네. 또 이제 서드 팀 정도까지, 그러니까 투수는 워낙에 많으니까 네, 좀 그렇죠. 재미로 서드 팀까지 뽑아 본다면 네. 저는 꼭 넣고 싶은 선수가 로건 랩이랑 네. 그다음에 레이나드 로페즈, 여기도 네. 약간 낭만 전용으로, 네네.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산체스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테너 바이비도 올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 더해 마지막으로 약간 홍대병 픽일 수 있는데 저는 올해 그 에릭 패디 서드 팀 들어갈 만하다고 패디요? 생각해요. 에릭 페디. 잘했어요. 그쵸. 굉장히 잘했어요. 네. 네, 잘했어요. 그래갖고 얘가 왜 MLB 넘어가서도 KBO에서 찍던 성적을 찍지? 네. 트레이드 와서 좀 애매했는데 네. 전반기 굉장히 잘했죠. 잘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신기한 투수였습니다 올해. 네.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서드 팀까지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뭐 지금은 전에 언급해 주셨던 뭐 로건 길버트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소니 그레이 같은 선수들도 정말 아쉽게 수상을 놓쳤던 그런, 그래서 선발 투수가 10명이 뽑혔는데도 아쉬움이 남아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선발 투수에 정말 뽑힐만 했는데 안 뽑혔던 그런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구원 투수 부문에 있는 구원 투수는 2명씩 뽑혔고요. 어떤 선수가 뽑혔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퍼스트 팀은 고정입니다. 네, 그쵸? 고정. 네. 에마뉴엘 클라세 그리고 라이언 헬슬리. 양대 리그 그렇죠. 1위 막간 마무리라고. 막강한 마무리였죠. 네. 그리고 세컨 팀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일단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메이슨 밀러랑 네. 커비 H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퍼스트 팀은 저는 고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명이 올해 그쵸, 최고의 그쵸. 마무리 투수, 네네. 불펜 투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헬슬리에 대해서는 이제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헬슬리요? 이따가 그 상도 있잖아요. 아, 네. 최고의 올해 릴리버상. 보안투수상. 네.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긴 할 건데. 네. 헬슬리가 사실 올해 헬슬리가 이 정도 안 해줬으면 세인트루이스 승리 한 15승은 날아갔어요. 왜냐면 올해 세인트루이스가 제 예상보다 승수가 좀 많았어요. 네. 근데 피타고리안 승률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독 접전에서 많이 이겼는데 네. 그게 헬슬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실 맞아요, 헬슬리 맞아요. 올해 보면은 승수가 좀 이상하게 높거든요. 네. 7승 4패. 네, 이상하게 높아요. 승수가 세이브 상황이 오히려 많이 못 나왔어요. 팀이 그런 리드를 못해서. 그래서 동점 상황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맨날 연장에 나와서 2이닝 던지고 승리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세이브로 그렇죠. 메이저리그 그렇죠. 1위였습니다. 네. 잘했어요. 헬슬리의 9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스는 뭐 네, 그쵸. 여기도. 클라스는 평자가 0.61이네요. 네. 야, 개랄합니다. 네. 근데 저는 내용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퍼스트 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조금 그게 모자랐어요. 올해. 네. 뭐라 그래야 삼진이 되지? 안 나오고요. 모자랐어요. 네. 그쵸. 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해요. 음. 바비비라든가 여러 지표를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오히려 평년에 알던 클라스에 비해 투구 퀄리티는 네. 그닥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음. 오히려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아쉬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삼진이 안 나오는 건 둘째치고 생각보다 제가 알던 클라스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무브먼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불안했던 경기들 시퀀스들이 좀 네.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결과는 잘 나왔으니까 뭐 그쵸.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래서 이 선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평자를 0점대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압도적인 네. 그렇죠. 이런 리그 원탑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선수인데, 네. 당장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클리블랜드 팬분들한테 물어봐도 네. 되게 잘해줬고 고마운 건 맞는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음. 얘기하는 팬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등은 오히려 마무리 투수 1, 2등 퀄리티라든가 종합적으로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헬슬리하고 메이슨 밀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메이슨 밀러 진짜 진짜 볼 때마다 보는 말 있어요. 그쵸. 화끈하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컨드 팀 얘기로 넘어갔는데 세컨드 팀에 뽑혔던 메이슨 밀러와 커비 에츠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이치가 올해 가장 복불복에 가까운 되게 약간 맛있는 화끈한 투구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 선수 커맨드 안 잡힐 때는 뒤지게 안 잡히거든요. 마무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그 마무리의 그쵸. 프로토타입이었어요. 네네. 그날 긁히는 날이면은 공 9개로 그냥 3명 삼진 3개 잡고 끝내버리는 그거였는데, 일단 볼넷 쌓이기 시작하면은 후드르들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 9이닝당 볼넷이 올해 4.09개였고요. 네. 마무리 투수라고 하기엔 좀 과한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자범퇴도 좀 많았고 네네.
실제로 뭐 블론 세이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건 아니지만 결코 이 1.17이라는 평균 자책점으로 정당화가 되긴 좀 어려운 예, 그런 지표가 찍혔고요. 네. 바비비 그 대신 1할 6푼 8리라는 게 네. 일단 맞춘다 하더라도 일단 컨택을 해도 좋은 타구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 대신 컨택을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볼 밖으로 던진다는 소리기도 하고. 눈 감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세컨팀에 뽑힐 만한 성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스타프가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고도 이제 좀 그래도 올해 뭐 서드팀을 뽑는다면 뽑아볼 만한 투수들이 있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테너스 캇. 테너스가. 테너스 그쵸. 캇. 테너스 캇 굉장히 잘해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로버트 수아레즈도 되게 잘해줬고 네. 그다음에 라이젤 이글레시아스 네. 뭐 이 정도까지가 저는 올해 엘리트 불펜 투수의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확실히 이제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 마무리 투수들의 그 삼진 비율 같은 것들이 확실히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게 야구가 네. 10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2010년 딱 그 불펜 투수들 딱 그 찍어보고 지표 쫙 나열해 보면요. 지금이랑 그 단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아무리 뛰어난 불펜 투수를 하더라도 이닝당 삼진 1개, 뭐 잘해야 9이닝당 삼진 10개 넘어가면 엘리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K9이 10이 넘어가는 불펜 투수가 지천에 깔렸어요. 그렇죠. 뭐 마무리가 아니더라도 셋업맨 하다못해 롱릴리버 중에서도 많고 모든 팀들이 이제는 9이닝당 삼진이 뭐 12개, 11개 넘어가는 이런 투수들을 한두 명씩은 보유하고 있거든요.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 불펜을 보면서 느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슨 밀러, 저는 메이슨 밀러 생각하면은 메이슨 밀러로 보면은 올 시즌 그 올스타전 생각도 되게 많이 나요. 그쵸. 올스타전에서 진짜 166km였나요? 106.8마일, 네, 103마일 미쳤죠. 야, 그걸로 이제 오타니 쇼헤이랑 트레이 아. 터너 그리고 케텔 마르테까지 이렇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고 낭만입니다. 낭만. 야, 정말 멋있다. 진짜. 진짜 아까 정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보는 맛이 있는 화끈하죠. 네, 그런 구원투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투수 4명까지도 선정을 좀 훑어봤고요. 이렇게 총 32명의 선수들을 훑어보는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더 얘기하거나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선수가 또 기억나는 선수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많진 않은데 유격수 쪽에서 올해 그러니까 기대치는 확실히 있었는데 좀 아쉬웠다는 선수가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탐방주들 중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와이어 랭포드라든가 랭포드. 그리고 저는 만약에 시즌이 한 달이나 2달만 길었어도 잭슨 추리오가 엄청난 성적을 그렇죠.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이 11월까지였다면 시즌이 한 달만 길었다면 한 달만 길었다면 그 잭슨 메릴의 자리가 2, 9였을 수도 있는데 네. 후반기에 미쳤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비니 파스칸티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3, 4년 그 올 MLB 팀 일루 자리에 무조건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그 전반기 좀 부진이 길어지는 바람에 네. 근데 후반기에 이제 또 반등을 했고 네.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아쉬운 선수들이 많죠. 네. 근데 제가 아쉽다고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26살, 7살 이하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반등하리라 믿습니다. 네. 그냥 저는 사실 그 퍼스트 팀, 세컨드 팀 발표된 걸 보고 나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선수들이 사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기준으로 놓고 봐도 포스트 시즌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 시즌에 뽑힌 선수들 중에는 포스트 시즌에 좋았던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선수들도 많이 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토 말고는 그쵸, 소토 정도, 소토의 무키 배츠, 네, 무키 배츠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는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팀 게임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개인 성적으로 놓고 뽑힌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더 재밌는 그리고 더 포스트 시즌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선수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길었던 올 MLB 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골드글러브 수상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매년 각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작년에는 김하성 선수가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 수상에 성공하면서 한국 팬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상이 되었는데 올 시즌 골드글러브 수상자와 자유로운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골드글러브가 사실 네.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2차 지표 같은 게 워낙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뭐 개량화가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수비 2차 지표는 여전히 결함이 많은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네. 전반적으로 그냥 수비는 지표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좀 너무 네. 포수 제외. 저는 포수는 봐요. 예, 포수는 봐요. 근데 네. 포수는 볼 수 있겠는데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수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 주체에 따라서 중구난방인 경우도 많아요. 네. 어떤 지표에서는 얘는 골드글러브급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표에서는 얘는 평균 이상이라고 하고 그렇죠. 뭐 어떤 지표에서는 얘는 평균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표에서는 얘는 리그 수위권이라고 하고 다만 못하는 선수를 잘한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건 그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2차 지표가 얘는 수비 못해라고 하는 애들은 실제로 간신히 평균이거나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잘하는 애들이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현장 평가라든가 사람들의 우리가 보는 그쵸. 눈 네. 이게 아직까지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골드글러브는 일단 포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수 쪽은 칼 랄리랑 패트릭 베일리가 수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개인적으로 이견의 여지가 없는 압도적인 1등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수비는 네, 둘이 그렇죠. 최고였습니다. 네. 고정. 그러니까 프레이밍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뭐 어깨, 도루저지, 블로킹 이런 모든 측면 종합 밸류로 봤을 때 AL에서는 랄리를 이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없죠. 네. 차이가 크고요. 네. NL에서도 베일리를 이길 포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음. 차이가 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수비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도 패트릭 베일리가 그때도 저희가 베이스볼 서번트 관련된 방송을 했을 때도 그 포수 수비 관련된 거를 지표를 얘기할 때 가장 좋았던 우리 가장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패트릭 베일리였거든요. 근데 계속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제 내셔널리그 포수 부문 이제 골드글러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라일리는 올 시즌 첫 수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메리칸 리그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했고 이 선수가 플래티넘 글러브까지도 수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영예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1루수 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루수 어떤 선수가 뽑혔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내셔널리그가 이제 크리스티안 워커. 네. 그다음에 아메리칸 리그가 카를로스 산타나. 네. 인데 아, 산타나가 골드글러브를 받았네요 하고 찾아보니까 네. 받을만 했어요. 네. 아이 산타나가 수비를 엄청 잘한다가 아니라 네. 경쟁자들이 경쟁 조금 왜요? 무너졌어요. 그 네. 아메리칸 리그 1루 경쟁자들이 없어서 음. 산타나가 그 중에는 그나마 낫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워커는 수비 잘하는 1루수 중에 유명하죠. 하나예요. 네. 유명하죠. 네. 언제나 받을만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음. 그러니까 이 카를로스 산타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의 지표들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 선수 좌우 레인지가 넓었다. 그리고 어떤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송구 걷어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뭐 스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고요. 크리스찬 워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째 이 선수는 언제나 수비 지표가 좋게 찍히는 선수고 실제로 그렇죠. 꼭 지표가 아니더라도 현장평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거의 한 4, 5년째 리그 최고의 수비형 일루수 중에 하나다는 네. 평가를 달고 다니는 선수예요. 그리고 그게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숫자랑 사람들의 평가가 다 일치한다면 그리고 제가 경기를 보고 있더라도 네. 이 선수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몸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몸이 큰데 흔히 얘기하는 그 제가 애리조나 중계를 가끔 들어보면 와일드캣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덩치 큰 약간 그 승냥이 느낌처럼 네, 네, 생각보다 되게 민첩하고 네. 유연해요. 음. 그래가지고 어떤 그 스쿱 동작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1루, 2루 사이로 빠지는 그런 타구들에 대한 다이빙 동작이라든가 뭐 이런 레인지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 수비를 보여주고 이 선수 평가가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그 현장평 아니면 그 코치들이라든가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이 선수가 1루에서 공을 잡고 2루로 송구하는 그 동작이라든가 네. 그 흔히 얘기하는 그 1-2-1 네. 병살 처리가 네. 굉장히 스무스하다고 네. 그거 하나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그 직선 거리의 송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이 비할 바가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면은 아까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루 자체가 경쟁자 풀이 구립니다. 없었어요. 수비 아메리칸 평균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여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1루수는 크리스티안 워커, 그리고 내셔널리그에서는 1루 부문이 크리스티안 워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는 카를로스 산타나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제 다음은 2루수 부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2루수는 이제 내셔널리그는 브라이스 투랑. 네, 여기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차이가 좀 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리그는 2루수가 안드레스 히메네즈가 뽑혔습니다. 이제 두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브라이스 투랑 같은 경우에는 신인급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신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투랑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이 툴이 좋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못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깨가 막 뛰어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약간 푸더크가 굉장히 민첩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루틴 플레이들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루틴 플레이들에 대한 그 처리가 굉장히 스무스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어려운 수비를 막 누구처럼 판타스틱하게 해낸다. 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흔히 얘기하는 별 2개, 별 3개 이하의 플레이들에 대한 처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솔리드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루라는 포지션이 사실 이제 센터라인이니까 수비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쵸. 유격수랑은 다르게 그 좀 호수비의 그 기준선이 그렇게 막 높진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오히려 솔리드한 특히나 그 피벗 플레이 2루 병살 플레이에 대한 그 기준이 좀 오히려 더 중요시 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안정감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안드레스 히메네즈는 뭐 투랑이랑 다르죠. 네, 이 친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 최고의 내야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매치 있을 때부터 느꼈는데 수비 하나만큼은 뭐 유격수랑 합쳐서 기준을 잡아도 네. 꿀리지 않아요. 예, 리그 최상급의 수비를 자랑하는 내야수고 네. 만약에 조금만 훈련시켜서 유격수 보내도 할 것 같아요. 어깨도 괜찮은 편이라. 네네,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지금 뭐 유격 2루뿐 아니라 모든 지표에서 수비 전체로 보더라도 플래티넘 글러브급의 지표를 네. 찍고 있는 선수고 네. 뭐 이런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스투랑도 이제 내셔널리그 플래티넘 글러브 첫 수상에서 골드 글러브와 플래티넘 글러브의 수상 영예까지도 얻었고, 야 진짜 브레이스투랑은 그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내야 수비들 하이라이트 보면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소름 돋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진 올 않아요. 시즌에 네?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올 시즌에 보여준 그때 누구랑 했을 때였죠? 그 카디널스랑 했을 때였나? 그 2루에서 그 더블 플레이를 시킨 장면이 있어요. 브레스투랑이. 야, 그런 장면 보면서 야, 이 선수 진짜 기대된다. 나중에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비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 그쵸. 그런 느낌을 주는 좋은 네. 수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3루수 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3루수 부문은 어떤 선수가 수상을 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루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NL 쪽은 뭐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체프먼. 네. 근데 AL 쪽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알렉스 브래거번이 받긴 했습니다. 네. 뭐 매체프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선수는 뭐 설명해야 되나요? 잘하죠. 그렇죠. 그냥 수비는 네. 그냥 몇 년째 리그 1등 3루수입니다. 네. 수비만 놓고 보면은 프라임 아레나도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네. 않을 리그 최고 수준의 3루수고 뭐 막상 아레나도 얘기가 나는데 아레나도 올해 수비 지표는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타격이 가서 그렇지. 갔어요. 갔어요. 우유, 약간 상원에 놔둔 우유예요. 네, 멀리 갔어요. 예. 멀리 가셨어요. 진짜 멀리 갔어요. 진짜 멀리 가셔가지고 예, 수비라도 잘하셔야지. 네. 그러니까 AL 골글이 문제인데 브래그먼 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저는 다른 경쟁자들이 더 있다고 봐요. 왜냐면 브래그먼이 어깨가 좀 맛이 간지가 전 됐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3루에 못 쓸 정도로 갔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어깨가 막 엄청난 강점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게 조금씩 더 약간 쇠퇴한 느낌이고 이 선수도 막 엄청난 화려한 호수비를 막 자랑하는 3루수라기보다는 특히 라인 선상으로 빠지는 타구에 대한 처리가 좋은 거지 레인지 자체가 막 엄청나다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무스한 약간 3루 버전 브레스트랑 느낌이 있는 건데 뭐 어쨌든 좋은 수비수인 건 변함이 없고 네네.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3루 쪽에다가 굳이 줘야 된다면 저는 올해 조시 로하스 되게 좋게 봤거든요. 시애틀에. 네네. 시애틀의 조시 로하스가 수비 측면에서는 진짜 맛있다고 느낀 선수였는데 골드글러브는 엄연히 타격 배제하고 수비만 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로하스가 좀 더 낫지 않았나 싶어요. 브래그먼보다는.
수비수로서는 밸류가 더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투표인단이 그렇게 줬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NL 쪽은 이제 체프먼이 워낙에 그쵸. 인상이 뭐 이미지도 좋고 실제 네. 퍼포먼스도 좋아서 네. 그렇지 이 외에도 뭐 조이 오티즈라든가 뭐 많이 언급은 안 되지만 라이언 맥마운도 콜로라도의 맥마운도 사실 꽤 좋은 수비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선수들도 언급을 한 번쯤은 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네. 여기에도 뭐 피츠버그에 이제는 진짜 수비형 3루수가 되어버리는 그죠. 키브라이언 헤이즈 네. 뭐 이런 선수들도 꽤나 좋은 수비를 음. 몇 년째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서 네. 3루 쪽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체프먼이 좀 노쇠화가 된다면 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좀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놀란 아레나도와 매차프먼이 다시 한 리그에서 만났던 거잖아요. 올 시즌에 다시 한번 한 리그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또 누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그쵸.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아레나도가 작년에는 그 후보 노미네이트도 안 됐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작년엔 하거든요. 수비가 그쵸. 좀 많이 망가진 네. 애라서 그래서 그 올해는 과연 아레나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매체프먼과 어떤 골드글러브 경쟁을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기대도 했지만 했는데 너무 스무스하게 매체프먼 그렇죠. 쪽으로 좀 네. 흘러갔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유격수 부문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격수 부문은 어떤 선수가 뽑혔나요? 네. 좀 그쵸. 재밌어요 유격수들. 저도요. 예. 네. NL 골드 글러브는 네. 에제키엘 토발, 네. 에제키엘 토바가 받았고 네. 콜로라도에 그리고 AL 골드 글러브는 캔자스 시티의 바비 비춘이요. 토바가 받은 거는 네. 재밌는데 네.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수비 잘하는 네. 유격수니까 더 그쵸. 봐도. 굉장히 좋은 수비수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AL에서 바비 비주니어가 받은 거는 사실 오히려 NL보다는 이론의 여지가 적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후보군이 있었다면은 바비주, 그다음에 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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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만약에 풀시즌을 제대로 뛰었다면 코리시거 정도까지는 고려해 봄직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뭐 이닝수도 부족하고 실제 퍼포먼스도 좀 약간 아쉬웠으니까 네. 배제를 하고요. 볼피하고 바비주 2파전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유형의 유격수는 어쨌든 바비주입니다. 운동 능력이 기똥차잖아요. 그쵸. 네. 볼피는 조금 더 그 포구와 그 병살 동작, 피벗 동작 그리고 레인지 쪽에 강점이 있다면 바비주는 순수 운동 능력과 어깨, 네. 낭만 있잖아요. 그렇죠. 총알입니다, 총알.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네. 다른 유형의 유격수라고 보는데 네. 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비주가 여러 가지 지표 측면에서 볼피보다 반 단계씩은 더 앞서 있었다. 받을 만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NL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재밌는데 네. 저는 올해 수비만 놓고 보자면은 네. 린도어, 스완슨, 토바에다가 엘리 델라크루즈도 상당히 수비 잘했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네. 네. NL 골드글러버가 진짜 박터졌어요. 네. 유격수 골드글러버가. 네. 네. 근데 여기는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어메이징 버프 받아서 뭐 린도어가 받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뭐 토바가 받아도 그렇죠. 이견의 여지는 이런 여지는 없는데 이런 여지는 그쵸.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 파이널리스트 3인의 린도 없는 거 보고 그러니까, 조금 파이널리스트도 파이널리스트도 놀랐어요. 없었어요. 네. 아니 누구 맘대로 메이슨 윈을 올려 여기. 그쵸. 왜 올라 말도 안 이러면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본인 응원팀이라 오히려 더 아니 네가 뭔데 여기로 아니 윈 잘했는데 음. 사실 엘리보다도 수비는 예. 못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윈이 올라갔을까 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저는 토바보다는 스완슨이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 토바가 받았더라고요. 스완슨도 참 수비 잘하는 잘하죠. 유격수. 네. 네. 스피선슨도. 올해 윈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가 기대됐던 이유는 이 선수 덩치가 그렇게 안 크잖아요. 왜소해요. 호리호리하잖아요. 네, 근데 왜소해요. 어깨가 네. 네, 살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볼피랑 약간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그걸로 이제 그 돌글러브를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네. 푸더크도 좋고 네. 어깨도 총알인데 음. 글러브 질이 좀 글러브가 돌이에요. 에러가 좀 많던데요. 공이 튀어나와요. 일단 어깨로 공을 잡으면은 아웃인데 못 잡는다. 네. 못 잡아요. 그게 문제다. 재밌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유격수 부문도 굉장히 진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작년에는 뭐 김하성 선수도 그 후보에 올라갔었고 재작년에도 김하성 선수가 후보로 올라갔었는데 그 뭐 유격수 부문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김하성 선수가 어떤 팀에 가서 그러니까요.
어떤 포지션에서 또다시 골드글러브 경쟁을 할지도 궁금해지는 부문입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그러니까요. 이루수, 네. 유격수 부문 얘기하니까 김하성 선수가 이번에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생각보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좌익수 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익수는 시카고 컵스의 이안헵 그리고 스티븐 관 또 받았습니다. 스티븐 관이 받았습니다. 잘하죠. 네, 이 두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AL이 박터졌죠. 네. 그렇죠. 전 올해 AL은 억울할 만한 선수들이 좀 있다고 봐요. 이 좌익 골드, 외야 골드글러브 쪽에서. 그러니까 네. 저는 당장 지난 시즌 볼티모어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희망처럼 여긴 선수가 있잖아요. 콜튼 카우저. 그렇죠. 콜튼 카우저는 오히려 전 타자보다는 수비수로서 더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네. 생각보다 발이 빠르고 네. 생각보다 레인지가 넓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반응 속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많은 트래킹 지표에서 네. 어깨, 반응 속도, 레인지 모든 측면에서 수위권의 점수를 주고 있고 네. 실제로 인게임을 눈으로 보더라도 이 선수가 생각보다 되게 수비에서의 감각이 뛰어난 선수구나. 네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선수가 중견수도 봅니다. 그렇죠. 중견수 알바도 뛰었고 우익수도 가능하고 네. 좌익수에서 메인으로 가긴 했지만 좌중우를 다 골고루 100이닝 다 넘게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중견수는 거의 한 200이닝, 300이닝 뛴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볼티모어가 필요로 한다면 중견수로 스위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네네. 실제 퍼포먼스도 올해 지표로도 찍혔다. 네. 그래서 충분히 좌익 골드글러브를 받을 만한 어떤 그 자격 요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결과는 칸이 나왔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수비수는 카우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칸이 받아도 그렇죠. 할 할 말은 말은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재밌는 게 윈도 그렇고 던지는 어깨랑 치는 힘이랑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요. 다른가 봐요. 왜 다르지? 위는 그래도 올해 홈런 15개나 쳤어요. 칸은 그렇긴 하네. 맞네. 생각보다 장타가 나와요. 칸은 어깨가 그렇게 좋으면서 네. 왜 빠따 어깨로 그 스윙을 돌리는 회전축 운동을 하는 스윙은 메가리가 없는 걸까요?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런가? 어깨 너무 좋은데. 네, 그렇죠. 외야 나가서 던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총알 어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리그 평균 이상은 돼요. 네네. 뭐 어시스트도 종종 나오고 네. 저격도 나오고 괜찮은 어깨를 가지고 있는데 타석에 들어가면 소니 어깨 같아. 본인이 체구가 작으니까 아마 살아남으려고 그런 것도 어프로치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칸의 진가는 사실 어깨 강하기보다는 그 네. 정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선수 원바운드로 송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밑에 꽂혀요. 네. 자연태그가 되도 네. 진짜 뛰어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네. 그 외야수고 레인지도 좋고 네. 반응 속도 측면에서도 괜찮은 느낌이었고 종합적으로 리그 수익권의 네. 코너 외야수다. 이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받을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안헵과 스티븐 칸 얘기까지도 나눠봤고요. 다음 이제 중견수에는 어떤 선수가 뽑혔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중견수가 내셔널리그는 브렌튼 도일, 네. 그다음에 아메리칸 리그는 달튼 바쇼. 날튼 바쇼. 달튼 바쇼. 이게 듀란이 아니 왜? 네. 듀란이 올해 왜 그러는 거지? 전방위적으로 잘했거든요. 네. 억울하겠다. 공격도 뛰어났고 네. 수비는 원래 잘하는 선수였고 그쵸. 주루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이게 오각형으로 퍼지니까 네. 각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한테 주는 상을 하나도 못 봤어요. 골드글러브도 억울하다. 바시아한테 뺏기고 이제 퍼스트 팀도 못 들어가고 야. 이제 뒤에 가면은 더 나오거든요. 네네. 뒤에 가면 더 나오지만 참 올해 듀란이 좀 운이 없는 시즌이었구나. 아깝죠. 네. 그렇다고 해서 바쇼가 못 받을 만한 선수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바쇼는 수비는 기동차요. 어딜 갖다 놔도 네. 외야에 포스까지 보는 선수니까 그렇죠. 어딜 갖다 놔도 골드글러브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바쇼는. 그렇죠. 네. 운이 없었다. 듀란. AL이라. 네. NL이었으면 좀 고려를 해봤을 텐데. 네. 근데 AL은 바쇼가 받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수비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굉장히 뛰어난 밸류를 자랑하는 선수고 네. 어깨, 레인지 뭐 여러 가지 인텐저블 같은 그런 뭐 반응 속도, 인텐저블 뭐 감각 이런 부분 다 그냥 리그 최고 수준에 외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포수 알바도 가능하고 그렇죠. 아마 이 선수 시키면 내야수도 볼 거예요. 진짜 좀 가능할 좀 연습시키면. 거예요. 유격수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예, 네. 필드 위에서 하는 모든 그 움직임과 그 수비 감각은 네.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NL 쪽으로 넘어오면 좀 재밌어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NL 중견수 외야 골드글러브를 무조건 4, 5회 이상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너무 잘하더라. PCR. 와. 원체 발이 빠르니까 일단. 네. PCA 이 선수 미친 게 발도 발인데 그 모든 트래킹 관련 지표에서 그 반응 속도랑 루트 에피션시가 다 정상급으로 찍혀요. 네네. 그냥 수비의 한정에서는 토탈 패키지입니다. 그냥 미친놈이에요. 제가 경기를 보고 있는데 올해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디펜시브 하이라이트라고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그냥 네. 바로 뜹니다. 네. 몇 분짜리 영상이. 네. 제정신 아니에요, 이 선수. 제가 근래에 봤던 네. 모든 외야 수비수들 중에 탑티어입니다, 진짜로.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잘하죠. 올해 못 받았는데 네. 아마 무조건 부상만 없다면 향후 골드글러브 커리어 동안 4개, 5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탁월하고 브렌튼 도일도 막상 상을 받은 브렌튼 도일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예, 브렌튼 도일도 굉장히 좋은 수비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PCA 약간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어쨌든 올해 수비 이닝도 암스트롱에 비해 중견수로 나간 이닝이 제가 알기로는 200이닝 이상 차이가 나고 네. 풀타임으로 뛰기도 했고 네.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지표 측면에서 암스트롱과 비견될 만한 지표를 찍혔고 네. 그러니까 300이닝 가까이 더 나왔는데 비슷하다는 게 사실 그렇죠. PCA가 대단한 거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받을 만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기대되는 건 PCA다. 네. 그러니까 도일도 종합적으로 잘해요. 리그 정상급 네. 수비수예요.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PCA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태캐스트 에라 들어간 이래로 최고의 외야수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80짜리 수비수. 네. 발이 빠른데 수비 센스도 좋고, 어깨도 좋고.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외야수들이 있거든요. 발은 빠른데 음. 센스는 별로 없어서 발로 커버하는 그렇죠. 친구들. 발로 네. 커버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그 암스트롱은 그런 유형의 선수는 또 아니고. 아니 이 어깨 위로 넘어가는 그 워닝 트랙 쪽으로 가는 타구들을 추적하는 걸 보면은 그냥 직선으로 달려요. 그리고 그거를 무리 없이 쉽게 잡는데 이게 어지간한 외야수 같으면 뒤로 자빠지면서 2, 3루 다 내줄 타구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쉽게 잡는 거야. 네네. 근데 그 영상을 다시 보면은 스태캐스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 타구를 찍어보면은 안타 확률이 80%라고 찍혀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잡아. 그리고 다이빙 캐치나 뭐 이런 화려한 플레이 말할 것도 없고 네. 어깨도 리그 정상급입니다. 네. 그래서 막상 상 받은 도일 얘기 너무 안 해서 이제 콜로라도 네. 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네. PCA 이 선수 꼭 지켜봐 주시는 게 네. 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견수의 이제 중견수를 받았던 이제 도일 선수와 이제 달튼 바쇼에 대한 선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어쨌든 센터라인인 유격수와 중견수의 콜로라도 선수가 뽑혔다는 거. 에지케 토바와 그리고 브렌튼 도일이 뽑혔다는 거. 그리고 브렌튼 도일 어쨌든 그 쿠어스피드를 사용하고 있는 콜로라도 입장에서 브렌튼 도일이라는 중견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럼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래서 브렌튼 도일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크로우 암스트롱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이 부분에서 어떤 중견수가 골드글러브를 탈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메리칸 리그 중견수 같은 경우는 달튼 바쇼 아메리칸 리그 골드글러브가 팀 골드글러브가 토론토가 받았잖아요, 이번에.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거에 거의 전반적으로 한 50% 이상 한 게 전 달튼 바쇼라고 봐요. 사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달튼 바쇼가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하면서 정말 팀의 수비 지표랑 수비력 그리고 골드글러브까지도 다 갖다 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익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익수는 어떤 선수가 받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익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NL 쪽에서는 네. 그 살프렐릭 받았고요. 네. 밀워키의 신인 선수죠. 신인이라고 해야 되나? 신 맞죠? 네. 네. 신인이죠. 그리고 AL에서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윌리어 아브레유. 네. 와일러 아브레유인가? 네. 윌리어 아브레유. 네. 보스턴의 이제 선수인데 네. 두 선수 다 지표로 찍어보게 되면은 사실 우익수 쪽이 좌익수만큼이나 좀 애매하긴 한데 네, 특히 내셔널리그는 네. 경쟁자가 없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내셔널리그는 프레링 말고는 빈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츄리오가 우익수에서 소비를 괜찮게 해줬는데 네. 이닝이 적어요. 음. 그러니까 500이닝도 못 채워서 네. 후보에 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프레일릭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페타주가 8배이닝 우익수. 네. 뭐 그거 말고는 코빈 캐롤도 650이닝도 못 채웠어요. 제이크 프렐리가 이제
750이닝 했고요. 네. 뭐 이렇고 평균 지표 이상 찍은 선수들 자체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스트렘스키가 어. 그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갔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근데 야스트렘스키는 수비 지표가 마이너스에 가까운 네네. 막 가깝게 찍히는 선수인데 좋은 수비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풀이 없었다는 거죠. 내셔널 우익수가. 네네. 그 와중에 살프렐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러스급 외야수가 맞아요. 네네. 네, 이 선수만큼은 어디로 가더라도 네. 꽤 유의미한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네. 올해 중견수 알바도 뛰었습니다. 네네. 200이닝 정도. 그리고 이제 와일러 윌리어 아브레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견수도 잠깐 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0이닝인가 20이닝 뛰었고 좌익수도 뛰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익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감각 자체가 괜찮은 선수고 제가 윌리어 아브레이브 보면서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이 선수도 툴이 좋아요. 네. 어깨 상당히 좋고요. 발이 빠른 느낌은 아닌데 타구 포착이 빠르다는 느낌. 네네. 이 선수도 지표 찍어보면 루트 에피션시가 좋게 나옵니다. 네. 수비 감각이 또 좋은 아주 솔리드한 외야수다 이런 느낌이 네.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외야 좌익 중견 우익 쭉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 골드글러브도 좌중으로 하지 말고 외야 세 자리 외야 통합이 세 낫지 자리. 않을까? 네.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니까요. 근데 지금은 좌우익을 따로 해버리네요. 그래서 네네. 좀 빈집이 3개 나온 느낌이에요. 좀 이게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음. 떨어져 나간 선수들이 보이고 네. 특히 듀란이라든가 네, 하다못해 PCA라든가 네. 뭐 또 제이콥 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많거든요. 네네. 누가 봐도 더 뛰어난 외야수인데 그렇죠. 코너 외야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MLB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야자수를 통해 건의를 해봅니다. 혹시나 누군가 듣고 계시 아무도 듣지 않겠지만, 네. 네, 아무도 듣지 않겠지만, 네. 좀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익수 골드글러브 선정자를 얘기를 하면서 약간 외야수 선정 방식에 대한 아쉬움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신설되었었던 유틸리티 부문에 대한 수상자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말 그대로 슈퍼 유틸리티 해가지고 여러 포지션, 그렇죠. 제가 알기로 명확한 조건이 있었던가요? 몇 아니, 포지션 명확한 몇 조건은 아니죠? 없는데 네.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외야 3포지션 좌중우를 네. 다 소화했다고 멀티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많죠.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건 네. 아니에요. 그래서 내야 쪽이에요. 내야. 내야 왜 쪽. 내야를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나 네. 내야에서 많은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들 위주로 후보가 좀 추려지는 맞아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NL 유틸리티 골드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츠버그의 자레드 트리올로가 네. 받았고요. 네. AL 골드 글러브 유틸리티 부문 경우에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딜런 무어. 딜런 모. 네. 딜런 무어도 참 몇 년째 그렇죠. 이 수비 쪽에서는 유틸리티로서 많은 밸류를 제공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유틸리티 부분이 사실 작년에 김하성 선수가 받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내외야를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놓고 봤을 때 올해죠. 올해도 뭐 무키 베츠 선수도 있었고 네. 그리고 토미 에드먼 선수도 토미 에드먼 있었고 있었고 브랜든 도널반도 있죠. 도너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피츠제럴드 그렇죠. 선수도 타일러 생각나고, 피츠제럴드. 네, 타일러 피츠제럴드 선수도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유틸리티 포지션의 골드글러브라는 게 신설이 되면서 정말 이 분야도 되게 선수들이 욕심이 생기는 맞아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잘 만들었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유틸리티가 조금 김하성 선수한테 죄송하긴 한데 네. 유틸리티면 저는 세 개 정도는 소화하는 선수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는 그때 3루까지 포함해서 네, 받은 거지만 네, 네. 사실 진짜 유틸리티라면 정말 저기, 어디에 놔도 네. 사람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정현 씨 하거든요. 매국노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매국노예요. 큰일 났네 이제. 네, 그래서 저기 어디 외야 한 자리 정도는 할 수 있는. 네. 네, 예, 보통 그런 선수들이 유틸리티 골드글러브 후보에 그쵸. 잔뜩 있으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골드글러브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다음은 투수 부문입니다. 투수 수비상에는 크리스 세일이 또 받았습니다. 크리스 세일과 아메리칸 리그는 세스 루고 선수가 받았습니다. 두 선수 수비력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루고야 뭐 네. 예전부터 제 알고 있죠. 매치 시절부터 네. 수비 하나는 기똥차게 하는 선수라서 뭐 투수- 딱히 놀랍진 않고요. 투수인데. 세일도 수비 평가가 나쁘진 않았는데 네. 올해 지표가 되게 좋게 찍혔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약간 의외긴 했으나 네. 받을만 받을만했다. 가능했다. 네, 그래서 투수 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중요시하게 안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의외로 여러 가지 세이버 매트릭스라든가 그 통계 지표 같은 걸 보게 되면 투수 수비가 내야 수비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이게 투수가 먼저 커트를 해주거나 특히 번트 수비 같은 경우에 네. 이거를 수준급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1루수보다 당연히 영향력이 크고요. 2루수에 버금가는 영향력이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지표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투수 수비수, 전 두 가지를 봐요. 투수 수비 볼 때. 네. 견제. 네. 견제 동작이 뛰어난 투수들하고 네. 이 번트 수비랑 그 직격타. 그 음, 직선타들 직선타. 커트해내는 그 네. 수비력 그 두 개가 좋은 선수들은 사실상 저는 어지간한 센터라이너급의 수비 생산성을 제공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수의 수비력에 대한 재평가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수는 공을 잘 던지면 그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가면 갈수록 이 투수의 디펜스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이 투수 수비 사실 생각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투수가 수비 잘하는 것보다 공 잘 던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프랜버 발데스의 수비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어떤 의미로? 다른 의미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 네. 투수도 수비를 잘해야 되는구나. 중요하구나. 잠깐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으니까. 휴스턴 팬들이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그럼요. 휴스턴 팬들은 좌익수에 요르단 알바레즈도 썼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휴스턴 이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아는 몇몇 휴스턴 팬들은 발데스 선발이 나오는 날에는 차라리 유격수, 이루수, 직선타가 나오는 걸 기대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또르르 굴러가는 공 나오면은 발작을 일으켜요.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네. 예. 야, 그래서 투수로 선정됐었던 크리스 세일과 세스루고 얘기까지 해봤고요. 두 선수 모두 다 이번이 첫 수상이에요. 골드글러브 부문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골드글러브를 보면서 이렇게 첫 수상하는 선수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올 시즌에. 그래서 더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티븐 컨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데뷔 이후 3시즌 연속 골드글러브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거는 이제 골드글러브 단골 손님이었던 놀란 아레나도 그리고 이치로에 이은 세 번째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어떤 스티븐 컨이 또 그 치열한 그 AL의 좌익수 부분에서 또 스티븐 컨이 받을 수 있을지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골드글러브 선수 수상자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실버슬러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루키 오브 더 이어 그리고 올해 구원투 수상 MVP 등 다양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 lady fine, tell her she don't